먼저 마흔자로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위고비가 주도하던 국내 비만약 시장이 마흔자로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국내 비만약 시장은 분기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흔자로는 이미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의 점유율과 매출을 추월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주사제, 패치, 경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비만약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미국의 높은 약값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 스테이블 코인법 관련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법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여야 법안 발의로 탄력이 붙은 가운데 사업자 진입 요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미섭 숭실대 금융학부 겸임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의원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비은행권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초과하는 돈을 대출할 수 있어 산업체의 지배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의 100%를 준비자산으로 예치해야 하는 특성상 자금 유용이 불가능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일본 대기업의 자회사 상패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서 기업 가치 제고에 먼저 드라이브를 건 일본에서는 대기업 자회사 자진 상장 폐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반발 없이 자진 상장 폐지에 성공하려면 충분한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서아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는 국내는 일본처럼 이자율이 낮지 않고 수많은 대기업이 중복 상장돼 있지만 정작 상당수가 대주주 지분이 20%에서 30% 밖에 되지 않아 기존인 95%에 도달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입법 개정을 해나가며 시장 활성화와 자정작용에 나선다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서서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 포스코 관련 기사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에 건설하는 일괄 제철소 규모를 연산 50만 톤에서 6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HOA를 통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관 제철소의 건설 지역, 생산 규모, 지분 구조 등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양사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 연 생산 능력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추가 확장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 코스피 관련 이슈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세를 나타낸 가운데 매도세가 대형 반도체주에 쏠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날 일본 니케이 지수가 0.7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8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 등 국내 정책 이슈가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전날 1% 넘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도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불확실성 지속으로 반등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